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2월 7일 일요일이고요. 이번 주 국내 시장 또한 코인 시장, 미국 시장이 정말 스펙타클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준비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다가 영상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영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시장은 월, 화, 수, 목, 금 정말 개사이코 같은 스펙타클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시장은 거의 처음 경험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월요일이 저가 마이너스 5.57%, 매도 사이드카 발동. 그 다음 날 화요일 고가 6.84%, 매수 사이드카 발동.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은 뭐 그다지 큰 변동성이 수요일은 그다지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가가 마이너스 4.26%까지 내려가는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고 금요일이었죠. 이틀 전에 또 저가 마이너스 5.12% 매도 사이드카 발동. 저는 일주일 동안에 사이드카가 한 번 발동되는 것도 잘 볼 수가 없는데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펙타클 했는데요. 아마 주식을 하고 계시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식을 사야 되나, 이 공포에 사야 되나, 아니면 남들이 다 지금 투매로 던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를 봤는데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그어놓은 선, 이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 기준으로 제가 지지선을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아놨었는데 결국에는 한번 부딪혔다가 지지를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자, 월요일에는 매도 사이드카 발동.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는 발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많이 심했죠. 그리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밑으로 하락을 보이더니 똑같이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2번이나 발동이 됐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2번 내지 3번 동안 발동이 됐다는 거는 변동성과 유동성이 엄청 낮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재의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21선을 지지해 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변동성이 나타났던 거를 여러 요인으로 꼽아 본다면 은시장, 현물 가격, 선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0% 정도 빠지는 그런 날도 있었고 또 한 10몇 프로 올라가는 그런 날도 있었고 그런 은시장에 대해서 그 주식 시장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원래는 현물이나 선물 시장이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 금시장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원래 크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주식 시장하고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사람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죠.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과 뭐 헤지펀드 그다음에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식 아니면은 지수 차트에 개입을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붕괴라기보다는 혼란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징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가 목요일 금요일에 좀 매매를 쉬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오후부터 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 또 재밌었던 일이 비트코인이 또 한 15%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또 유동성이 또 확보가 되고 어제죠. 토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시장이 또 안정화를 찾으면서 또 폭등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뭐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AI의 거품론 이런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 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의 방향성이죠. 현재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총선이 남아 있는데
두 대통령이 제시한 부분이 주식시장의 활성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붕괴를 하거나 많이 빠지게 되면 선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도 우상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시장을 지켜보시고 자금력을 에버리징 매매나 아니면 한 종목 비중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삼성전자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으실 건데요. 그날 넥스트 트레이드 단가에서 하한가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주가 자체가 이만큼 15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결국에는 16만 1,000원 종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지금 현재의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라든가 또 실적주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은 결국 실적주들 가치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는 방법이 없이 같이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지금 원투 탑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또 토요일 날 좋은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안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아무래도 공급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점유율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같이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을 많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그다음에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단점이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상승 롱이죠. 롱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지정해 놓으시면 가치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은 편안히 쉬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 또한 이번 주는 많이 스펙타클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별로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실적이 있는 종목이고 제가 이런 장을 하락장을 많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처럼 상승 하락을 널뛰기처럼 이렇게 하는 시장은 자주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락장을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률로는 별로 겁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일부러 목요일 금요일은 에버리징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도 변동성을 좀 지켜보고 월요일부터 매매를 하려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월요일부터는 공격적인 매매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파마 리서치가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냐고 여쭤보신다면 이거는 제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파마 리서치가 최대 역대급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기대치보다 안 나오면서 주가를 빼는 요인이 됐다고 하는데 파마 리서치는 그 전에 그 회사 측에서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쯤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실적은 포함이 안 될 것이다. 4분기 실적이 포함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럽 실적이 빠지면서 증권사 쪽에서도 만들어 놓은 그런 컨센서스를 예상치에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증권사 쪽에서 만든 얘기지 기대치를 만들고 이런 것도 증권사에서 만든 얘기지 실적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럽 쪽에 나와 있는 그런 실적들은 빠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만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했던 주식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더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지금 못한 상황인데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이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를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하락은 시장이 어떤 동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쓰레기 같은 종목들이고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회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